안녕하세요. 이전 인트로 영상에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또 전공이랑 진로 얘기를 좀 다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뭐 언제 시작해서 전공을 하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음악으로 두 가지 복수 전공을 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또 어떻게 보냈는지 또 결과적으로 왜 음악을 그만두게 됐고 그만둔 대신 이제 선택한 대안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쭉 톱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5살 때 저는 피아노를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제 의지는 아니었고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뭐 다들 여자애들은 피아노 학원을 워낙 많이 가니까 그리고 그때 뭐 통원을 해주는 뭐 버스 이런 게 좀 필요해서였나? 여튼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별 생각 없이 뭐 갔겠죠. 좀 기억이 안 나니까 별 생각 없이 가서 뭐 피아노 뚱땅뚱땅 재밌네 뭐 모차르트 선생님 착해 막 이러면서 이제 다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뭐 이제 부모님께서 다양한 학원들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뭐 웅변 학원 같은 것도 가고 웅변학원 엄청 싫어했다고 들었는데 뭐 미술학원도 가고 그러니까 뭐 갈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약간 예술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원들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뭐 초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갑자기 이제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때 당시에 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술학원 원장님께 막 물감이랑 이렇게 가방을 다 싸더니 아 선생님 저는 이제 오늘까지만 학원을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만 학원을 나오고 다음에 여름에 특강하면 놀러 올게요 하고 이제 짐을 다 싸서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히 원장 선생님께서는 아 엄마랑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시켰나 보다 엄마가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그러면 아니 오늘까지인가 보다 하고 이제 말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놀래가지고 왜 너 짐을 다 싸서 왔니? 너 학원에서 쫓겨났니?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원에서 쫓겨났냐고 놀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랑 다 협의가 된 줄 알았다. 근데 이제 엄마는 별말을 안 했는데 제가 임의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여서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그 나는 여러 학원들을 다녀봤지만 난 피아노가 제일 재밌다. 난 피아노를 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러면서 나 이제 다른 거에 다 이제 안 하고 다른 거 다 안 하고 피아노만 집중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나 예중 보내달라.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인데 부산 예중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학원에 다니는 이제 다른 언니들 보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배우던 교수님께서 뭐 예중을 많이 보내고 예중 예고를 보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뭔가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진지하게 막 예중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엄마는 그냥 이제 부모님께서는 뭐 취미로 여자애니까 뭐 피아노 하고 뭐 오빠는 남자애니까 검도 하고 이렇게 생각한 거였는데 얘가 갑자기 전공을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신 거죠. 왜냐면 음악 전공은 뭐 돈도 많이 들고 워낙 힘든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반대를 하셨었는데 제가 막 중학교 뭐 배정 포기 각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예중을 가려면 일반 중에 가지 않겠다는 뭐 그런 걸 이제 내야 되는데 맘대로 6학년 때 이제 그거를 내버린 거죠. 부모님이랑 상의 없이. 그러니까 완전 깡깡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까지 쓰면서 나 예중 아니면 중학교 안 가. 일반 중 안 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아노를 좋아했나 봐요. 그때는.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제 예중을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졸라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약간 그래 한번 그러면 시험이나 봐봐라. 너 갈 수 있는지 능력이나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래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다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험을 이제 붙은 거죠. 붙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붙었는데 보내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랑 그때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을 했던 게 들어가서 어렴풋하게 뭐 중간치만큼 해서는 너를 전공을 시켜줄 수가 없다. 그만큼의 어떤 열정이나 실력 같은 걸 좀 너가 증명을 해줘야 엄마 아빠도 푸시를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첫 실기시험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공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것도 너가 둘 다 잘해야지만 이제 계속 이 길을 밀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저는 그때 뭐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막 알겠다, 나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가자마자, 그러니까 엄청 이를 악물고 그 실기시험도 보고 뭐 중간고사 보고 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뭐 실기시험도 그렇고 막 뭐 그것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막 엄청 좋은 성적을 이제 거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엄마 좀 당황하셨고 기쁘지만 당황하셨고, 아 그럼 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앤가 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도 얘는 피아노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밀어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피아노의 길을 걷게 됐어요. 예중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제 일상에는 학원, 학교, 집밖에 없었어. 그냥 집에서 자고 아침에 학교 갔다가 수업 듣고 학원 가서 연습하고 레슨 받고 자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 진짜 그런 6년을 보냈던 것 같고, 그러고 이제 뭐 예중을 가서 이제 잘하고 하니까 막 또 예고를 막 서울 예고를 가고 싶다 막 그런 이제 얘기들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고 아버지도 반대를 하셨고, 왜냐면은 너무 어릴 때부터 엄마 곁을 떠나서 혼자 이렇게 사는 거는 너무 걱정이 많이 된다.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서울예고가 가고 싶긴 해도 혼자 사는 건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엄마 곁을 떠나는 건 좀 무서웠던 것 같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부산 예고 가서 뭐 잘해가지고 뭐 또 대학을 뭐 서울로 갈 수도 있지. 그럼 성인이 되면 서울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부산 예고로 진학을 한 거죠. 부산 예고로 딱 갔는데 뭐 실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이제 공부는 약간 그거였어. 피아노는 하고 싶어서 했지만 공부는 내가 갑자기 피아노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내 실력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내가 피아노를 그만할 수도 있는데, 내가 공부를 아예 안 하면 나중에 이 피아노 말고는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만약에 공부가 그걸 못 따라가면, 너의 피아노 실력을 못 따라가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공부는 피아노를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한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하다가 공부는 성적이 참 뭔가 안정적이었어. 내가 조금 열심히 하고 조금 덜 하고 해도 제가 벼락치기를 엄청 잘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벼락치기로 이제 연명을 하다 보니까 공부는 안정적인 성적이 나오는데 실기는 살짝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좀 잘할 때도 있고 좀 못할 때도 있고 좀 그랬는데, 제가 약간 그때 소리도 엄청 작은 편이고 손도 약간 몰랑몰랑한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남자인 친구들이 체격도 엄청 크고 막 그랬는데, 똑같은 곡을 치는데 이제 남자인 친구들이 치면은 엄청 밀렸던 것 같아. 그런 소리나 어떤 그런 여러 실력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이제 막 그것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여튼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실기 성적이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왔다 갔다 하던 수준이 아니라 진짜 확 떨어졌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여태까지 피아노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고민에 빠진 거야.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막 내가 대학 가서도 이러고 뭐 대학 이후에도 이러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성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교수님께서도 약간 너가 엄청 노력하고, 사실 너가 재능이 엄청 있는 타입은 아니고 되게 노력한데 공부도 잘하니까 공부도 함께 살릴 수 있는 길을 가보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길이 약간 음악학, 뭐 그때 당시에는 작곡과 이론 전공이라고 하는 어떤 전공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음악 미학, 음악 철학, 음악 사회학,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더 길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음악과 관련된 학문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준비를 해보면 어떠냐 해서 이제 고3 올라갈 때 이제 갑자기 1년 남겨두고, 입시 1년 남겨두고 그 갑자기 전공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서울대 작곡이론도 시험 보고, 그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하는 거기도 음악학과가 있어서 이제 거기도 시험을 보고, 이제 갑자기 막 피아노만 치던 애가 화성학,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영어 논술, 뭐 청음, 뭐 그런 약간 다른 음악적인 공부들을 갑자기 막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게 또 공부를 시작하니까 적성이 또 맞았어.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이제 보게 됐어요, 시험을. 근데 이제 그러다가 대학을, 그래서 어디를 갈 거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예종이 좀 더 빨리 발표가 났기 때문에 한예종 붙으면 그냥 한예종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서울대가 붙고 나니까 그 서울대의 네임 밸류도 있고 서울대는 종합대학이라는 게 엄청 갑자기 좀 메리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예종은 예술 종합 학교다 보니까 다른 예술 하는 학생들이랑 막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할 수는 있는데 뭐 다른 종합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과학대학 뭐 그런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다양한 학문에 대한 이 초이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뭘 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서울대를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뭐 제가 계속 서울을 오고 싶어 했기도 하고 20살이 딱 됐고 서울대학교 왔고 그러니까 거의 뭐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거의 서울대학교 1, 2년 차 때는 엄청 그 대학 생활을 엄청 즐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미팅도 엄청 많이 하고 뭐 동아리, 밴드, 학생회 뭐 당연히 과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처음 돈을 벌어보는 어떤 경험이니까 과외도 되게 많이 하고 레슨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냥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본 것 같아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도 완전 그 내향적인 아이였고 지금도 엄청 아이인데 그 이상하게 대학교 5년은 엄청 E로 보냈던 것 같아요. 엄청 외향적인 사람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보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1, 2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음악학이라는 전공을 이제 내가 계속 할 수 있나? 나 이거 진짜 좋아하나? 그런 고민을 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민을 나는 왜 평생 해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피아노를 어쨌든 그 5살부터 20살까지 쭉 쳤는데 갑자기 피아노를 안 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피아노를 이대로 아예 놓기는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피아노 복수 전공을 한번 알아볼까? 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 당시에 피아노 복수 전공 음대 내에서 뭔가를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한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 뭐 음악학을 하면서 경영을 복전하고 뭐 사회학을 복전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좀 있었는데 음대 내에서 막 음악을 2개를 복수 전공을 한다는 게 사실 굳이 싶은 일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설레도 많이 없고 막 몇 년 전에 한 명 있고 막 그랬어서 심지어 시험도 다 없어진 거예요. 복수 전공이 들어갈 수 있는 시험도 다 없어진 거야. 그럼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 행정실을 매일매일 찾아갔어.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복수 전공 하고 싶다고. 그 이제 피아노과 행정실 계속 찾아간 거죠. 그때 당시에 조교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맨날 찾아가서 나 피아노 복수 전공 해야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없던 시험을 만들어냈어. 교수님들 막 불러가지고 막 복수 전공 시험도 만들어내고 막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이제 그래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연습을 엄청 한 거죠. 그 3학년 1학기 때인가 한 학기 동안 연습을 엄청 해가지고 당연히 손도 엄청 굳어있고 이제 2년이나 지났으니까 손도 엄청 굳어있고 한데 그래도 시험을 봤죠 열심히. 그때 당시에 뭐 시험도 곡도 되게 많았어. 뭐 소나타 전악장에 뭐 무슨 자유곡에 뭐에 해서 막 30분 이상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해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막 원로한 교수님도 계시고 이제 교수님도 한 5분 모시고 이제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험을 봤는데 그냥 뭐 조금씩만 이렇게 들으시더니 그 음악학을 하는데 너 피아노 전공 왜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뭐 이유를 대죠. 왜 하고 싶냐면 어쩌고 저쩌고 제가 원래는 피아노 전공을 했었고 그러다 음악학에 관심이 생겨서 왔는데 사실상 음악학이라는 게 진짜 내가 음악을 실제로 연주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그런 경험이 있을 때 훨씬 더 풍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학문인 것 같다. 뭐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유로 너가 그 음악 전공, 피아노 전공을 하고 싶은 거면 한번 해봐라.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다른 피아노 전공 학생들이 하는 매학기 보는 뭐 실기시험 그런 연주 뭐 반주 수업 이런 것들 당연히 다 들어야 된다. 근데 뭐 화성학 이런 건 사실 작곡가 이런 전공 수업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인정을 해주겠다. 대신에 피아노 전공으로서 해야 되는 거를 다 임무를 수행을 해라. 졸업 연주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각오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복수 전공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수 전공 들어가서 이제 거의 뭐 지옥의 3, 4년을 보냈어요. 그 1, 2학년 때 펑펑 논 거를 거의 약간 인과응보 하는 인과응보의 느낌으로 업보를 청산하는 느낌으로 3, 4학년을 거의 뭐 엄청나게 힘들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음악학은 졸업 논문을 써야 되고 피아노는 졸업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동시에 또 들어야 되는 수업도 더 많아지고 하니까 3, 4학년은 엄청 열심히 보냈던 것 같고 그렇게 논문 쓰고 졸업 연주를 하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깨달았죠. 세상에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 서울대학교 피아노과 학생들은 정말 엄청난 학생들인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같이 연주를 하거나 같이 수업을 듣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벽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부산에서는 그래도 내가 실기시험 보고 하면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야 내가. 그래서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되게 무리도 많이 하고 잠도 많이 안 자고 막 연습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조금 이런 손목이나 그 몸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졸업 연주하는 학기에는 심지어 그 한 학기 동안 거의 뭐 매일매일 한의원을 가서 침 맞고 그 봉침이라고 하는 엄청 아픈 침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하루라도 맞지 않으면 연습을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었어. 그리고 막 물혹도 지금 아직도 여기에 막 이런 약간 볼록볼록한 애들이 생겼다 터졌다 하는데 그런 이런 물혹도 있고 몸도 너무 아프고 연습을 계속 하고 싶고 내 눈높이는 여기 있는데 내 실력이 막 연습량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고 뭐 이제 그러다가 내가 평생 음악을 했는데 음악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가 나한테 내가 음악 말고는 뭐 할 수 있지? 아니면 음악을 하긴 하지만 피아노나 음악학이 아닌데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그때 이제 진지하게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전에는 다른 길이라고 해도 항상 그 음악 내에서 바운더리를 이제 세웠다면 그때는 이제 좀 더 넓게 생각해보자는 생각이 이제 막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막 뭐 음악 교육학도 찾아보고 그 음악 교육 대학원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길도 있고 뭐 아니면 조금 이제 덜 써도 되는 이제 피아노 반주나 이런 것도 생각했고 근데 당연히 반주도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음악계 회사 그런 신문사나 아니면 음악 뭐 PD 이런 취업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래저래 뭐 엄청 많이 알아보고 비교도 해보고 잘할 수 있는 거 뭐 아니면 하고 싶은 거 돈을 벌 수 있는 거 다양한 그 경우의 수들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졸업 연주 때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2020년도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라는 데가 생기는데 뭔가 내 생각에는 너가 이런 거에 엄청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제가 음악학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하는데 다양한 그런 공부에도 관심이 많고 음악학에도 관심이 많고 하니까 혹시 이런 대학원 준비해 보는 건 어때? 라고 하셔서 그때 이제 그런 약간 공대생 선배분들이랑 막 연결도 시켜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뭐 통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코딩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수학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된대. 근데 그때는 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들었던 거죠.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제 이전 박사과정 했던 그 연구실 랩에 다니던 이제 선배님께서 제 동아리 선배이기도 하셨는데 그 선배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요즘 이런 진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연구실이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거를 음악 쪽으로 하는 연구실이야 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거 더 얘기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막 여쭤봤죠. 근데 되게 엄청 흥미가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게 뭐 다양하게 그 인공지능 쓰기도 하고 그런 머신러닝, 딥러닝을 쓰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음악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뭐 인지 연구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하게 실제로 또 음악 대학을 졸업한 선배님들도 두세 분 정도 계시고 막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로 마음이 엄청 확 쏠렸어.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내가 가는 건 좀 무서운데 진짜 음대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뭔가 안심도 되고 그럼 더 물어볼 사람도 있는 거고 하니까 좀 이제 거기로 관심이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때쯤 이제 마침 딱 여름 인턴을 뽑는 시기여가지고 이제 거기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서울대학교 음악 오디오 연구실이라는 곳인데 거기로 인턴을 지원을 했고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랩 교수님께서도 되게 약간 음악대학 학생들에 대한 포텐셜을 되게 높게 사주시고 가능성을 높게 봐주시고 하신 분이셔서 이제 다행히도 인턴을 할 수 있었는데 인턴 하면서 엄청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길이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는데 그만큼 또 너무 흥미로운 연구 질문을 많이 다루는 곳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연구실 대표 질문 그 헤드라이너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막 치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막 어떤 부분을 들을 때 막 와 너무 좋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클래식을 공부를 했다 보니까 특정 화성이나 어떤 특정 멜로디에서 그 부분을 연주를 할 때 막 너무 좋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부분을 연습할 때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왜 느끼냐? 그 인간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건지 막 그런 질문이 되게 헤드라이너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실제로 내가 궁금하기도 했던 거라서 근데 이제 그걸 미학적으로 풀거나 뭐 음악학에서 배우는 방식으로 이제 그때도 이제 음악 인지과학 수업 이런 게 있긴 했는데 조금 추상적이었고 제가 느끼기에 약간 글로써 그걸 풀어내는 느낌이었다면 이 연구실에서는 진짜 그런 뭐 굉장히 데이터 기반의 수학적인 코딩을 활용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연구 질문을 해결을 하다 보니 여기서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인턴 끝나고 교수님이랑 면담을 하고 원서를 내고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저는 그런 순수 음악 전공자로서의 자아를 좀 내려놓고 이제 진로에서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챕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얘기가 굉장히 길어져서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전공을 바꾼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고 이때 제가 한 선택이 거의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그 대학원 가고 처음에는 막 피아노 그만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나 20년이나 피아노 했는데 막 그런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여태까지 내가 노력해온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사실 절대 물거품이 된 게 아니라 그때 열정적으로 막 한 가지에 대해서 막 10년 넘게 몰두해본 그러니까 피아노 연습이라는 거를 거의 매일매일 몇 시간씩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해봤던 그런 경험 엉덩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경험이 있고 또 뭐 연주뿐만 아니라 음악학을 공부를 했던 그런 경험들도 지금 연구를 하는데 엄청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뮤직 관련 분야에서 오디토리 뉴로사이언스를 한다고 할 때 실제로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그런 자극을 쓰거나 어떤 실험을 설계할 때 이제 훨씬 더 직관적으로 뭔가 내가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요즘 뭐 피아노도 당연히 아예 안 치는 게 아니라 가끔 치기도 하고 뭐 반주를 해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뭔가 내 스트레스를 되게 쉽게 이렇게 해소하고 나를 릴렉스 시켜줄 수 있는 고급 취미가 있다는 게 다소 비싸긴 하지만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다소 비싼 어떤 고급 취미가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행복한 일인 것 같고 네. 어쨌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2탄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